네, 원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캐나다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서 도입한 세 가지 지원금 혜택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들하고 그 다음에 취업급여 EI 프로그램을 추가로 연장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가 성명을 통해서 CRB, CRSB, CRCB 등 이 세 가지 후속 지원 혜택 프로그램과 기존 EI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왕실 재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발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먼저 EI 고용실업보험 프로그램은 지원금 지급기간이 기존의 26주에서 24주가 더 추가된 최장 50주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EI 신청자들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성립된 클레임의 청구에 대해서 최대 50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EI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2020년 수익 기준치를 기준으로 기존의 7,555달러보다 낮은 5,000달러로 설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폭이 여유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경사항은 2021년 1월 3일자로 성립된 청구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되고요. 2021년 9월 25일까지 발효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C24 연장법안의 일환으로 캐나다 회복 혜택 CRB와 부양 혜택 회복 CRCB 역시 신청 가능한 주수가 12주가량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대 혜택 기간이 26주에서 38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캐나다 질병 혜택 회복 CRSB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청 기능이 2주에서 최대 4주로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각 개인은 2021년 3월 18일자부터 캐나다 국세청 CRA를 통해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라 컬처러 고용노동부 장관은 EI와 캐나다 회복 혜택 기간의 혜택 외 기간 연장은 캐나다 460만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연방정부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전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근로자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지금 통계상으로는 약 460만 명이라고 하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 혜택을 거의 2배 이상 연장해서 실시한다는 것. 단지 캐나다 연방정부가 돈이 많아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아픈 것부터 치료하는 것이 건전한 국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도 일구지만 연방정부 이 같은 뜨거운 지원이 있는 이상 지금 현재 실직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도 이 지원 연장을 바탕으로 이제 오는 9월을 전후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근로 창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그런 척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람이고 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통계청이 지난해 캐나다 인구 증가율이 0.4%에 그쳐서 1차 대전 참전기인 191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민 유입이 그동안에 크게 줄어들었고 사망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코로나 발발 이전에 신규 이민자는 해마다 34만 1000명, 34만 2000명 안팎에서 오가니 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그 전년도의 절반 수준인 18만 7천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 수치는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에만 41만여 명 정도를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민의 수를 상쇄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은 이민자가 들어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 각종 경제가 보다 활발하게 엔진이 돌아가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지난해 캐나다의 사망자는 총 30만 명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사망자 지수에는
연평균 기준치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더 씌워졌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20명당 1명꼴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총 30만 명 정도가 지난해 사망자로 등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수가 자연 증가율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민 유입이 더 활발해져야 되는데 이에 맞춰서 연방 이민부가 올해만 40만 명 넘게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도 회계연도 2022, 2023 그 다음 회계연도에도 또 40만 명 정도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민이 유입이 됨으로써 경제 활성화가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캐나다 경제 그리고 이민사회 양쪽이 모두 밸런스 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한국의 요즘 농지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농지를 자신들은 씨앗톨 뿌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쇼핑하듯 쉽게 사들였다는 얘기인데요. 한 필지를 쪼개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름을 올려서 나누어 갖는 그런 수법이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 듣고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죠. 이 LH 직원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구며 배우자의 친구, 뭐 실세 장관의 보좌관,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너절하게 매일같이 이름이 갈리면서 게재되고 있는데요. 힘없고 정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절망 한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투기꾼들이 땅값을 올려서 정작 우리는 씨 심을 때 이 농사 지을 땅이 없다. 이런 세상이 됐다.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절제라는 시민적 윤리가 소멸된 공간에서는요. 너 죽고 나 살자는 적의만이 그런 분노만이 팽배하게 됩니다. 확대 재생산되기까지 하죠. 연대 에소스라는 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윤리가 붕괴됐다는 얘기고요. 마침내 인간과 금수의 경계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에 정말 망운이 들었느냐 하는 이런 개탄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런 세태입니다. 집권자는 부동산 투기로는 절대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러면서 종합부동세, 양도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뒤쪽에서 LH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서로 빼내서 나누어 가지면서 탈법 투기로 자기들의 배를 기름지게 메꿔 나갔습니다. 이 권력자들까지도 덩달아서 악취가 가득한 자본주의의 하수구에 발을 푹 담가버렸죠. 국가와 악당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나라에 있어서. 집권자는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동안의 핵심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에 비춰보면 이건 완전히 유체 이탈 화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권자는 사정 논란에 지금 당사자로 떠들어오고 있죠. 퇴임 후에 거처하기 위해서 양산에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일부가 농지인데도 영농 영력 11년이라고 적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9개월 만에 이 농지 대지를 형질 변경했습니다. 대지로 즉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국부로 불리우는 사람이 호지명입니다. 호찌민. 호찌민은 프랑스 총독 관저였던 주석궁에서 지내다가 며칠 만에 자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석 달 만에 그 자신의 원래 집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그럽니다. 문 대통령이 그랬죠. 호찌민을 본받으면 부패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 놓고도 이분은 솔선수범의 기회를 놓쳤죠. 양산 사저의 규모는 무려 1817평에 이릅니다. 경호시설이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경호는 초소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존경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국부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경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현실입니다.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엠브레인, 캐스트넷 등 이 합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 73%가 청와대와 정부의 투기에 질렸고, 그리고 정부나 청와대가 직접 나선다는 조사 결과, 이건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2%는 LH 사태가 보궐선거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표로 여당을,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를 유린하는 투기는 합법적 가치인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만이 밭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경자유전의 법칙을 부정하는 악행 중의 악행입니다.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농지법 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라면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심과 헌법을 이 정권은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우습게 하는 정권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감하시겠죠? 이미 민심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돌아와 달라고 불러도 이 정권에 다시 돌아와 줄 민심은 없습니다. 불러봐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송창식이 불렀었습니다. 왜 불러? 이제는 불러야 소용없다니까요.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돌아설 땐 무정하더니 자꾸 마음 설레게 해. 아니 안 되지 돌아서선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돌아보면 안 되지. 한 번쯤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다시 또 속아서는 안 되지.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제 다신 우리를 부르지도 마. 아니 안 되지 돌아서면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돌아보면 안 되지. 한 번쯤 불러주는 입찬 소리에 다시 또 속아서는 안 되지. 다시 또 속아서는 안 되지. 다시 또 속을 국민은 없지. 돌아서기 전에 돌아서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야죠. 이미 때가 늦은 것 아닌가. 며칠 남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 불보듯 뻔한 결과가 올 거고요. 1년 남지 않은 글쎄요 정권 교체 시간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부를 필요가 없고 불러도 돌아올 민심이 없다는 것. 그것이 1년 남은 이 정권의 아픈 상처일 것입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